안녕하십니까. 쌤즈 최규태 강사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프레임워크의 개념이라든지 프레임워크가 탄생하게 된 배경,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를 적용해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을 때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프레임워크를 적용한 어플리케이션의 전체적인 구조,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스프링이 됐든 아니면 뭐 하이버네이트라든지 마이바티스 같은 어떤 프레임워크를 학습하려고 했을 때 프레임워크의 개념,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의 구조를 어느 정도 머릿속에 집어넣고 프레임워크를 학습을 하게 되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그 동영상을 찍게 된 거예요. 자, 먼저 프레임워크의 개념을 좀 보게 되면 프레임워크의 사전적 의미가 뼈대, 틀, 체계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프레임워크를 사전적 의미로만 이제 보실 게 아니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어플리케이션 관점 또는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프레임워크를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은 아키텍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키텍처. 우리가 프레임워크를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아키텍처를 위해서 프레임워크를 학습하는 건데 그러면 아키텍처가 왜 중요하고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아키텍처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그 비유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제가 수업을 할 때 두 명의 개발자가 있어요. A, B. 두 명의 개발자가 있습니다. 자, A 개발자는요, 10년 차 굉장히 많은 경험과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거고, B는 신입이에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자, 이 두 사람한테 인형을 만드세요 라고 하면 A 개발자는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과 노하우, 지식들을 동원해서 이런 역동적인 인형을 만들 거고, 신입사원은 대학에서 배운 대로 굉장히 스탠다드한 뼈대를 만들 거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적절하게 살을 붙이겠죠. 이렇게 이제 인형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인형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고객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고객이 B가 만든 인형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인형을 사용하다가 오른쪽 팔다리가 부러져요. 그러면 당연히 AS를 맡기겠죠. 수리해 달라라고. 자, 그런데 이 B 개발자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요 인형을 만든 개발자가 회사를 그만뒀다. 그러면 남아있는 개발자는 A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A 개발자가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려고 인형을 유지보수하려고 들어갔을 때 A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뭘 파악해야 될까? 오른쪽 팔다리가 부러졌다고 하니 내가 수리할 오른쪽 팔다리의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B한테 물어보려고 했더니 B가 퇴사해서 없네요. 자, 그러면 어찌어찌 해서 B 개발자가 만든 산출물, B 개발자가 만든 설계도를 구해서 인형의 모습은 원래 이런 모습이었고 어떤 내용들이 있으니 주의해라. 이런 설명서를 찾아서 이 설명서 또는 설계도를 찾아서 인형의 구조를 파악하고 유지보수하려고 했는데 고객이 자꾸 전화하는 거죠. 애가 지금 울고 있다. 빨리빨리 요 인형을 좀 수리해서 주면 안 되냐. 오늘 저녁은 받아볼 수 있느냐? 내일 아침은 받아볼 수 있느냐? 계속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우리 고객님이 엄청 급하신가 보다. 빨리빨리 수리해드려야지. 자, 그래서 이 설계도를 무시하고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최대한 살려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른쪽 팔다리를 이렇게 유지보수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오른쪽 팔다리를 붙여서 고객한테 주면 고객이 만족할까요? 안 하죠. 이상한 인형이 됐는데, 삐꾸가 됐는데, 전혀 자신이 원했던 인형의 모습이 아닌데, 당연히 고객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이 실제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지보수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우리가 인형을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 10년쯤 지나면 거미가 돼 있어요. 인수인계도 안 돼. 설계도를 무시하고 산출물 무시하고 지 경험과 느낌대로 유지보수 하다 보니까 사람이 10년쯤 지나면 거미가 돼 있고요. 20년이 지나면 독수리가 돼 있어요. 독수리. 30년이 지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처음에 사람이었는지 독수리였는지 소였는지 형체조차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지보수 인력이 바뀌고 그리고 산출물이라고 하는 설계도는 점점 무시가 되고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 지식에 기반해서 유지보수하다 보니까 아키텍처가 조금씩 왜곡되거나 변형되거나 틀어진단 말이에요. 자,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겠다라고 해서 프레임워크가 등장한 거고, 자,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두 명의 개발자, 10년 차와 신입, 이 두 명의 개발자한테 인형을 만드세요 라고 하는데 이때 뼈대를 제공해 버리겠다. 이 뼈대를 개발자가 마음대로 만들지 못하게끔 두 개발자한테 뼈대를 탁 던져주고 니들은 여기다가 살만 붙이세요. 살만 붙이세요. 그러면 어떤 개발자가 개발을 하더라도 이 뼈대는 동일할 것이다. 물론 살을 두껍게 붙이냐 얇게 붙이냐 그거는 좀 다를 수 있죠. 개발자에 따라서. 그래서 이 살은 개발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아키텍처적인 요소는 동일할 수밖에 없다. 이게 프레임워크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고 프레임워크가 지향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이기도 해요. 아키텍처의 통일, 아키텍처의 일관성. 자, 그래서 우리가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개발하게 되면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 일단 눈에 띄는 건 이거죠. 아키텍처에 대해서 개발자가 관여하지 않아요. 아키텍처는 프레임워크가 제공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구현 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 과정에서 개발자는 비즈니스 로직, 앞에서 제가 살이라고 불렀던 비즈니스 로직 부분만 유지보수하고 테스트하시면 돼요. 관리가 용이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개발자들의 역량이 획일화된다. 자, 이거는 관리자 입장에서 매우 땡큐한 거죠. 10년차 개발자가 또는 신입사원이 만든 인형의 모습이 똑같다? 얼마든지 신입사원도 경험이 없는 이런 직원들도 고급 개발자 수준의 그런 산출물, 소스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의 역량이 획일화된다라는 측면에서 프레임워크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검증된 아키텍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아키텍처를 제공한다는 거죠. 뭐가? 프레임워크가. 따라서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검증된 아키텍처를 재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고객관리 시스템을 개발할 때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적용했어. 그러면 뭐 인사 시스템, 회계 시스템 개발할 때도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아키텍처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뼈대, 아키텍처를 사용할 수 있다. 무료로. 그 다음에 그런 아키텍처는 시간이 지나도 변형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0년 전에 사람의 모습이었으면 30년이 지난 후에도 사람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자, 우리가 프레임워크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했을 때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프레임워크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은요, 일단은 뼈대, 아키텍처에 해당하는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살, 로직에 해당하는 요소가 있겠죠. 자, 이 아키텍처가 바로 뼈대고요. 우리가 인형을 만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구조, 뼈대,
그게 바로 아키텍처고 이 아키텍처는 프레임워크로부터 빌려 쓴다. 자, 여러분이 어떤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면 라이브러리, 자바 아카이브, 자르 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야 돼요. 이 자르 파일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클래스들이 들어있겠죠. 이 수많은 클래스들이 모두 다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클래스들이고 용도 자체는 아키텍처, 즉 뼈대다. 그래서 어떤 클래스는 척추, 어떤 클래스는 뭐 왼팔, 오른팔 이런 뼈대를 프레임워크가 제공한다. 그러면 우리 같은 일반 개발자들은 뭘 만드느냐? 살. 살에 해당하는 로직을 만드는 거죠. 로직. 그래서 아키텍처는 프레임워크로부터 빌려 쓰고 우리는 비즈니스 로직에 해당하는 살만 만들면 된다. 자, 그러면요. 뼈는 프레임워크가 제공하고 살은 우리가 만들었다. 이 두 개가 유기적으로 결합이 됐을 때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거겠죠. 자, 뼈와 살을 연결하는, 뼈에다가 살을 붙여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 뼈와 살을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 또는 이제 접착제와 같은 그런 역할을 메타데이터라는 게 하게 되는데, 이 메타데이터는 대부분 XML 환경 설정 파일 내지는 어노테이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메타데이터를 제공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XML 환경 설정 파일을 사용하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 아키텍처적인 요소는 프레임워크가 제공한다. 로직은 우리 같은 개발자가 개발하고 유지보수한다. 개발자들은 요 로직 부분만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관리하면 된단 말이죠. 이 두 개를 연결하는 접착제. 그래서 모든 프레임워크는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이바티스가 됐든 하이버네이트를 기반으로 하는 JPA가 됐든 어떤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공부하실 때 이 세 가지 요소들을 먼저 식별할 수 있으면 프레임워크 학습은 매우 쉬워집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해서 프레임워크라는 게 개념이 뭐고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은 뭐고 프레임워크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의 전체 구조는 어떤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하고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